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줄에 구부려 접은 몸으로는 짐을 받치기가 더 힘들다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혼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는 휴식에는 불가하다. 그래 영혼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계속 죽음에 대한 연습할 때 영혼을 단련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혼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마치 인간 조건을 초월한 무엇인 듯 영혼은 자기를 자랑스러워시키게 된다. 불안도 고통도 두려움도 나아가 가장 불쾌함조차 자기 안에 깃들 수 없다는 얘기죠. 이때 이럴 때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영혼은 자기 정념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워하고 좋아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념이라고 그래. 슬퍼하고 이런 게 정념이죠. 정념과 탐욕을 다스리고 빈곤, 수치, 가난 그리고 모든 풍상고초를 이겨내는 주제자가 되는 것이다. 영혼은 이 영혼이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이런 이런 신성한 혼 말고 뭐라고 앞에 이거 뭐 그냥 정신이란 말도 썼고 우리 이제 뭐 배운 것 일반적으로 뭐라고 육체와 영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배웠어? 뭐라고 나왔나? 우리 앞에서 왜 우리 고전익기에서 왜 이런 영혼들을 뭐라고 정념해서 배웠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영혼 말고 혼이 아니고 뭐라 배운 것 같은데. 영혼 말고 뭘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스토아파나 에키프로스 학파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 다르잖아. 영혼 불면이 뭐 이렇게 얘기했고 육체가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그랬고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왔었는데 그 정념 전에 정념 나올 때 뭔가 배운 것 같은데 정념 말고 그 정념의 위에 단계가 뭐였죠 우리가 배울 때? 그럼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그 용어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념 위에 단계 조금 더 성숙한 영혼 같은 이런 거 뭐 있어 배웠는데 우리 뭔 나도 기억이 안 난다. 뭔지 지금. 정념은 조금 하급이고 그죠? 정념보다 위에 거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의 그 감각적 욕구를 정념이라는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80에 보면은 한 7, 8번째 이성의 추로만이 우리를 삶에 대한 멸시로 이끄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결국은 아까 영혼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면 그게 언제 이거 무슨 상관인가? 서른 명의 참조가 자네에게 사형을 선고했네 말해준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대자인이 그들에게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캔터베리 이야기의 기사 이야기에서 카톡에 올렸듯이 아게우스인가 테세우스의 아버지가 했던 말 누구가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면서 이 삶은 고행의 연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거 마찬가지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해줄 길목에서 괴로워하다니.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역시 이제 죽음에 대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서 6번째 줄쯤 보면은 죽음은 다른 생명의 근원이다. 자연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181쪽에 하루밖에 살지 않는 벌레 이야기를 하죠. 8시에 죽는 것, 5시에 죽는 것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사는 짧게 하는 거는 무섭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대자연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너희의 죽음은 우주 질서의 한 조각이다. 그래서 죽음은 너희가 창조된 조건이고 밑에서는 5번째 줄점이 있죠. 너희의 일부이다라고.
대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그 182쪽에 한 5번째, 6번째 줄쯤에 너희가 영위하는 삶 전부가 생명에서 앗아온 것이다. 생명은 생명의 이생으로 유지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83쪽에 그 5번째 줄쯤에 삶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내어 주느냐에 따라 삶은 선의 자리도 되고 악의 자리도 된다. 결국은 이 양반 죽음에 대한 자꾸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연습하라 하지만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목적은 그 삶을 좀 잘 살아라는 그런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184쪽에도 보면은 10번째 줄점에 이제 다른 이에게 자리를 내주라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내주었듯이. 그래서 공평은 공정의 첫째 조건 모두가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을 그 누가 불평할 수 있으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죽는 것은 언제 죽어도 준비하라고 그랬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얘기가 그 미국 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3대 대통령 그 토마스 제퍼슨한테 한 얘기죠. 죽으면서 그 친구는 살아있는데 내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는 몇 시간 전에 죽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기념일날. 독립기념일날 죽은 사람이 한 3사람인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이 2사람이 독립기념일날 7월 4일날 죽은 7월 4일날 제프슨이 먼저 죽었대요. 존 아담스가 억울해했는데 지가 제프슨 되게 안 좋았거든 관계가. 제프슨 살아있는데 내가 먼저 죽는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185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가? 살았으건 죽었으건 죽으면 너희와 상관없다. 살았으면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으면 너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 다음 페이지로 보면 146쪽에 그 첫 줄에 너희의 인생이 어디서 끝나건 거기까지가 전부다. 삶이 유혹했는지 아닌지는 기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 삶을. 그래서 아직 삶 중에 있을 때 그것에 유의하라. 충분히 사는 것은 너희 의지에 달린 것이지 횟수에 기간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보면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 수많은 짐승, 수많은 다른 피조물도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줄에 보면 186쪽 밑에서 2번째 줄에 죽음을 통해 크나큰 비참을 면하게 되었으니 죽어서 다행이었던 자를 너희는 충분히 보았다. 죽어서 다행인가? 차라리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건가요? 그 또 표현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한 5번째 줄에 4번째 줄인가요? 내 나이는 아직 차지 않았을지라도 내 명은 다 찼다. 운명이죠. 어린 인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간이다. 죽음이라는 건 언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표현이 멋있죠. 그 중간점에 보면은 죽음의 패닉을 보고 너희가 너무 탐욕스럽고 무분별하게 덜썩 끌어안지 못하게 하러 자살이죠. 이거. 아니면 그 생명을 너무 갱시하거나 이런 거야. 나는 일부러 죽음에 약간의 쓰라림을 섞어 놓았다. 삶을 피하지도 않고 죽음 앞에서 겁먹고 물러서지도 않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중용에 머무르게 하라고 상과 죽음 둘 다 달콤함과 쓰라림 사이에 조절해 놓았다. 이거 재밌는 표현. 그래서 그 탈레스가 나오는데 4번째 줄 밑에서 최초의 자연 철학자라고 하죠.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게 전문가 뒤에도 보면은 돈을 벌은 그
사람으로 나와요. 철학자는 돈도 안 보고 막 그냥 말만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은 돈을 더 벌었.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죽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 그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는 뭐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표현은 제일 밑에. 자, 밑에 있죠. 아이들은 친구라도 가면을 쓰고 있으면 무서워한다. 우리도 그렇다. 사람들뿐 아니라 사물에서도 가면을 떼어내야 한다. 끔찍하게 분당할 게으를 저 분당 장치들을 준비할 여유를 주지 않는 죽음은 복대하다. 상상의 힘에 관하여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참 많아요. 그래서 내용들은 좀 많은데 이거 보면 첫 줄에 보면 강력한 상상은 실제로 바뀐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dreams come true죠. 심리학에 보면은 자성이연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이연. 자기 스스로 이게 개헌을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성이연이랍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상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례를 많이 들고 있죠. 190쪽에도 보면은 10번째 줄인가요? 공포에 질려 4인 집행에 손댈 길도 없이 제호를 맞는 일도 있다. 사실은 사면장을 읽어주기 위해서 묶인 몸을 풀어준 것인데 오로지 상상만으로 지뢰 상대에 위해서 바쁘다게 굳어주고 사람 이런 얘기죠. 풀려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오른쪽 페이지 191쪽에 보면은 상상의 힘, 오쟁이 지는 불 얘기도 나오고 브레이소스 아들 얘기도 나오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모습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93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저 재미있는 도리력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면은 잠자리에서 남자를 불능으로 만든다고 믿었던 마법 이런데 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좀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한국 논쟁사 그 책에 보면은 대구에서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60년대쯤 되려나 50년대쯤 되는데 아주 정직한 집안이 결혼했어요. 두 집안이 결혼했는데 이혼소송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성불구를 속이고 결혼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자로 청구 소송이 결혼 비용도 많이 들었으니까 남자는 청구를 했겠죠. 그리고 남자는 나는 불구가 아니다, 성불구가 아니다 그러고 여자는 니는 성불구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자로 소송이라는 이제 이런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문제까지 일어나가지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데리고 어느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한쪽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판사가 이 참 난처한 이걸 어떻게 판결할까? 그러면 이제 그 양쪽의 사기를 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자를 샀어요. 사가지고 남자하고 이제 그 하게 한 거예요. 네. 됐어요? 그걸 연습해서 이제 뭐 그때는 했을 거 아니야. 테스트 그걸 했든지 뭐 접해서 봤겠죠. 안 보게 봤겠죠. 어쨌든 간에 남자는 아니라 하니까 네가 너무 내가 세게 나가지고 내가 발기 안 될 뿐이지 딴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성물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났지. 그리고 결국은 판사가 거기를 못 봤었어. 근데 인권 유린도 되고 그 여자에 대한 그런 어쨌든 그 증거로 딴 여자 찾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재판에 그런 걸 이용했다 해서 요새 우리도 보면 그 저기 실험할 때 보면 인간에 대해 나오면 굉장히 그 까탈스럽게 하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계속 보면은
아까 그 뭡니까 고리익기에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 뒤에까지.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재밌는 표현은 200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생식을 신성한 행위로 봤고 사랑은 불멸을 향한 욕망으로 봤다. 그리고 불멸의 다이몬 정령이죠. 다이몬이 정령을 그 자체로 이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성한 행위를 받고 생식. 그렇죠. 사랑은 종족 분식이겠죠. 불멸을 향한 불멸이라는 건 어차피 내 후손을 남기면서 유전자를 남기면서 불멸이 되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런 상상에 대한 예를 참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여인이 이제 중간에 빵을 먹다가 피를 삼켰다고 해서 피를 옆에 놓고 뭐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괜찮아졌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게 쓰는 별로 그렇게 별로 얘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의 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